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들은 어떻게 강남 부자가 되었나? 라는 스타 자산관리사 오지혜 씨가 만든 책을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얼굴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TV에 많이 나오신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리고 스타 자산관리사 오지혜가 말하는 40가지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 사실 제목은 아주 거창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종류 책들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금융권에서 VVIP 강남에 있는 그런 금융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VVIP 자산관리 업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 그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외국계 자동차 임원이신 분이 벤츠를 타고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어머 정말 좋은 차예요 라고 칭찬을 했더니 그분이 갖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공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벤츠를 구입하는 날이 꼭 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전에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 비싼 차를 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하는데 익숙하다고 합니다. 명품백을 갖고 싶다.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명품백을 갖게 되거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0%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결과가 생길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욕심을 조금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만큼 부의 크기는 결정된다. 욕망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돈에 대한 솔직한 욕구를 인정하고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 자, 근데요, 진짜 나는 조금만 있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진실이면 행복해요. 진짜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써도 행복한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욕망과 현실이 일치해야지 행복할 수 있겠죠. 솔직하게 적어보라 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성공 컨설턴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목표 설정 기법을 만드신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동기부여가입니다. 이 사람이 접시 닦기, 주유소 주유원, 화물선 자벽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가난하게 살다가요. A4 용지에 자신의 꿈을 적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처음에 그 사람 목표가 방문 판매를 통해 매달 1,000달러를 번다는 것이다. 자,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인데 물론 옛날이니까 큰 돈이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30일 후 거짓말처럼 그의 은행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 판매 실적을 비약적으로 높인 실력을 인정받아 매달 1,000달러의 월급을 받고 판매 사원들을 교육하게 된 것이다. 자기가 실력이 높아지니까 교육을 하는데도 월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동기부여가, 회사 설립 등등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도 제가 리뷰를 언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초라한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꿈이 있으면 즐겁게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자들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운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는데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고객처럼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별표 할게요. 자,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새로운 사람과 인맥을 쌓는다. 맨날 아는 사람만 보면 운이 좋아지기 힘들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옛날 동창들만 만나면 같은 사람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겠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세월을 아끼는 비결을 알게 된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 멘토로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벤저민 플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랭클린 플래너로 유명한 벤저민 플랭클린은 돈을 아껴야 한다라고 해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약에 앞장서라. 약 중의 으뜸은 절약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도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은 알뜰하게 모았다. 어떤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50대 여성 고객이었는데, 물론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십억 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빵과 음료수가 남았는데 내 몫은 챙겨가도 될까요? 두고 가면 버릴 것 같은데 가져갈 수 있으면 집에서 먹으려고요. 냅킨까지 알뜰하게 챙겨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많은 부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아깝죠? 버리면 특히 아줌마들, 우리 같은 여자들은 내가 안 먹어서 분명히 버릴 것 같으니까 내 거를 가져오겠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충동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면 현재의 재정 상태에 만족하는가? 내가 지금 이 돈을 사용해서 즐거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돈을 써서 그 순간 즐거운 게 아니라 계속 즐거운가? 통장 잔고가 쑥 줄어든 상태로 쭉 가도 괜찮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부자들은요, 자산관리사잖아요, 이분이. 봤더니 수입과 지출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야 자산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지출과 수입이 비슷하거나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가정은 세부적인 항목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보기가 싫은 거죠. 숫자를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은. 두려움, 투자 같은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예금, 적금에만 주로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잘 모를 때 증폭된다. 우리가 알면은 덜 무서울 수 있어요.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세계 정세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금의 움직임을 알게 된다. 부자들은 자금의 흐름을 알기 위해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는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워요, 진짜. 계속 책 보고 계속 멘토를 만나고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디어도 얻고 인맥도 계속 확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성공자는 대부분 수입의 10% 이상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 100억대 자산가인 한 고객은요, 매 순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CEO 조찬 모임,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나눈다라고 해요. 실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찬, 아침 7시, 새벽 6시 반 이때는 약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호텔 같은 거 잡아서 많이 밥 먹으면서 강의도 듣고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의 장기적인 시야가 자녀의 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로이 파스텔은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계에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 유대인은요, 인생 전체를 배움의 시간으로 보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 교육법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경제 교육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다 독서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였죠. 조선조 최고의 개인 장서가 최한기는 이렇게 말했대요. 책을 많이 보는 이유, 책을 많이 소유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사람이 나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리를 불구하고 찾아가야만 할 텐데 지금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를 만날 수 있다. 책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는 한다지만 식량을 싸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지금 나와 같은 시대로 살고 있으면 천리를 불구하고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읽는 책들 중에 살아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럴 때 살아있는 스승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분을 내가 못 보는구나 평생을. 그래서 이런 배움과 스승을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빠르다라고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버는 돈에 정말 상당수를 배우는데 쓰고 있고 뭐 교통비나 밥값 정말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지출하면서 서울 저는 많이 가죠. 서울에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죠, 항상. 자, 부자들의 자산관리 첫 단추는 무엇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종잣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잣돈은 영어로 시드머니라고 한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과 같다. 선조들은 가뭄이 들고 배를 줄여도 종자는 먹지 않았다. 이것은 조상들의 지혜다. 이것마저 먹게 되면 계속 굶주리며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먹어치우면 다음 해에 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돈을 다 써버린 사람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서 어떤 결실을 맺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0.1% 금리의 자산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100만 원의 0.1%는 1,000원이지만 10억 원이면 100만 원이다 라고 해요. 반대로 1%면 여러분 100만 원이면 만 원이고요. 10억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자, 부자들은 금리의 자산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신용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절대로 연체를 하거나 막 할부를 과다하게 하거나 그렇게 신용 등급을 항상 1, 2등급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1%만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할 때 금리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용 등급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느낌이 저분은 그냥 부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들은 금리에 예민하고 신용 등급 관리도 잘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런 걸 지금부터 마인드를 쌓으면 좋겠죠. 부자들은 1% 수익보다 1%의 절세에 집중한다.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은 내일 먹어라.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수입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입이 많아지면은 세금이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절세를 하지? 절세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절세 세미나 같은 것도 부자들은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요즘은. 이 책에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부의 이야기 많이 나와요. 연예인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배우 김희애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불린다. 이유는 청담동 일대의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녀는 저축왕으로 대통령 상도 받을 만큼 금융상품과 부동산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투자의 귀재다라고 해요. 그 김희애가 주차장 투자를 성공한 사례로 많이 언론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그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이 단순히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1층과 2층에는 상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이제 넣었을 때 그 상가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죠.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 식당에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바로 내려오면은 이제 식당에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가로 불리죠. 요즘은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굉장히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인기를 최근 몇 년간 누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못해서 그 가게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자동차 판매 왕인 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10명의 고객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나를 만나 계약을 하게 된다. 나에게는 오늘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하루가 된다. 그래서 10명의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요. 반을 만나 계약을 하게 된다고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판매왕이 되었다고 해요. 스노우폭스 김승우 회장님도 그 자기의 목표를 비밀번호로 만들어서 계속 타이핑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확신이 가질 때까지 막 적고 말하고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부자들은요. 타인의 시간을 사는데 돈을 쓴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의 시간.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 부자를 돈이 많은 부자보다 훨씬 더 큰 부자로 생각하고요.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시간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말 금처럼 다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거대한 돈을 쓰죠. 일반 사람들은 아니 저거를 뭐하러 저렇게 주고 밥을 먹을까라고 하는데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에 아낌없이 돈을 쓴다. 워런 버핏의 삶의 지혜와 철학을 1대1로 만나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닌 세월을 아끼는 것이기에 부자는 그것을 절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은 많은 독서를 하는 것과 김유라 TV 보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 책을 읽고 이렇게 리뷰를 하고 독서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가치에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 그거 몇 권 읽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낌없이 저는 여기에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된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소나무에 미친 남자 배병우 씨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분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소나무 사진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찍은 소나무 사진은 한 장에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가수 엘튼 존이 그의 작품을 1만 5천 파운드에 매입하면서 대중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소나무만 찍어서 그 반열에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만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오랫동안 5년, 10년, 20년 이분은 1984년부터 소나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된 거죠. 이 책에 재밌는 이야기 정말 많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봐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강남 부자들은 돈을 불리고 부를 유지하고 있는지 스타 자산관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